올해 그러니까 정말 유례없는 주가 급등 장세였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더 많이 향유했는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계를 좀 해보니까 60대 이상 여성 투자자들이 전 연령대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또 대학 때 주식 동아리 출신 아닙니까? 아 주식 동아리가 있어요? 네, 주식 동아리 대학교 때. 투기 동아리 아니에요? 아 투기라고 하면 많이 벌어야겠죠. 네. 네, 아, 그냥 주식 동아리. 개미 동아리. 네,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때 또 해보면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거는 장기 투자 네. 이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반합은 있어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놔둬라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해도 돼.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이자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 제가 유식하게 말하면 칼막스의 책에 보면 그 그 시간과 사람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의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을 아니까 그 책을 쓴 거거든요. 아, 네네. 예, 자본주의를 알아야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보면 시간과 자본은 취향 관계입니다. 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투자를 해보면 알아요. 시간과 자본은 취향 관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네. 사실은 돈을 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도 경향TV 나와서 네. 나의 시간이 저당 잡힌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원래는 그 이자율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개념인데 네. 이자가 발생하는 게 시간에서 싸우거든요. 근데 주식이란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도 이자예요. 투자 수익도 이자의 하나의 종류죠. 근데 그게 명확하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 구간과 그 폭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봤을 때 20대 이제 청년들은 저도 그랬지만 20대 남성 특히 너무 매매를 많이 해요. 아, 네, 조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용어로는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매도를 네.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아니, 매도 매수를 다 같이 많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냥 네. 매도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한 10% 올랐다. 바로 팔아. 못 기다립니다. 바로 팔아서 그 먹고 나서 또 다시 또 들어가요. 네. 또 다른 거. 아,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이 생기죠. 아, 내가 3일 만에 10% 먹었지. 그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10,000%네? 이런 계산하는 거죠. 근데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50%. 이렇게 회전율은 이제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네. 특히 20대 남성이 손실이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NAT 투자증권 데이터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6.9%로 단연 1인 거고 20대 남성이 가장 낮은데 수익률이 19.0%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라는 게 60대 이상의 여성과 흔히들 얘기하는 그랜마 버핏,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할머니인데 뭐 워렌 버핏 같은 투자 실력을 뽐낸다 이런 비유인 그죠. 거고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이제 이 분야에 현란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 수익률은 낮다. 주변에 그런 체감이 좀 됩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했다가 들어갔다가 땄어요, 돈을. 벌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냥 눕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그도 나머지 돈으로 코인 들어갔다가 이제 개박살 났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주식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아니 지금 이런 국장 4,000피해서 주식으로 손실 봤다고요? 아까 제가 앞전에 좀 싶지가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국장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미국 증시에 아마 미국 투자를 증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미국 네. 증시에 제가 여기 제약주에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10%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왜 떨어졌냐? 또 바로 변신해야 됩니까 지금? 예. Hello Korea 경향신문 정치비상구 너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교형. 제약주 약간 인하해야 됩니다. 약간 다 떨어뜨려. 이 한마디에 10%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네. 들쭉날쭉하다 저는 미국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빨리 좀 낙마시켜야 됩니다. 영향을 트럼프. 받는 상황 네네네. 같은데 네. 우리가 성별로 투자를 구분을 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데이터 결과에 소개를 좀 해드리면 남성 투자자들의 올해 순매수 1위 종목을 봤더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ETF라고 한 고버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선물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세상 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이 침체돼야지 돈을 버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굳이 말하면 네. 이게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떨어질 거다. 우리가 저성장에 갈 거다.
삼성전자가 10만에서 5만 전자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어요. 네.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이 5,000p, 4,000p 못 믿고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이 묘하면서 이제 개미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그 구앵커님이 고버스에 투자했다 칩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배당 분리과세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네. 자기 이익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시쳇말로 이제 그 약간 그 디지멀 사이언스, 그러니까 경제학에 굉장히 우울한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나라가 망해야 내가 살아. 네. 사실 국민의힘 그 중앙청년위원 중에 예전에 2년 전부터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곧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한 뭐 이런 분이 나중에 징계를 당했거든요. 아, 실제로도 네, 이거는 그런 사례가 있군요. 대한민국이 네. 나락을 가길 바란다 이런 점 그쵸. 때문에 징계를 당한 거거든요. 아니 더군다나 예. 자신들이 믿고 예. 받들던 사람이 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수렁으로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망에 투자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큰 자본은 아니지만 그 자신의 이익이 전망을 좌우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했죠. 이제는 이렇게 돼야 돼. 예, 실제로 그 사모펀드들은 그런 식으로 물리면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세상을 움직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자기가 거기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국방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전쟁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야, 그렇구나. 우리는 개미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주식 하세요 지금? 아주 저는 해요? 저는 늘 저의 그 인생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네. 늘 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해요. 그래요? 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 잘 되시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20대 남성 가장 낮은 그 세대 성별로 낮은 투자 이익률이 19.0%라고 하는데 올해 이야. 이정주 기자는 이거보다 미칩니까 위입니까? 수익률요? 19.0%보다. 한강 가야죠. 저는 그보다 아래죠. 근데 아니 한강 버스 대기할 뻔했습니다. 시드가 얼마 안 돼요. 시드가.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시드가. 네. 네. 시드가 요새 국장 보면 네. 한 4, 5천 이상 들어간 사람 꽤 많아요. 네, 예전에 막 1, 200 들어가는 그 사람보다 네. 시드가 굉장히 커요. 인생을 걸고 하는군요. 4, 5천을 요새 물어보면 인생 건다고 안 하죠.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의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그랜마 버핏이라고 불리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탄다. 두 번째로는 우량주에 집중 투자한다. 세 번째로는 단기적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한 번 투자한 주식은 진득하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률을 거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아니 근데 진득함이 기간이 언제예요? 그 예리한 네. 질문이죠. 언제까지 이걸 쥐고 있어야 돼요? 네. 사실 이제 그 장기 투자라고 그럴 때 네. 장기 투자에 너의 장기는 얼마야? 이게 이제 데피니션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짧게는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장기가 좀 짧은 사람들은 6개월이에요. 짧아야 6개월이에요. 네, 짧아요 6개월. 그리고 속 뒤집어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6개월이라는 건 엄청나게 길게 보는 거예요. 못 참는구나. 못 그 참아. 사이를. 네. 근데 보통의 장투는 기본이 1, 2년입니다. 1, 2년 정도는 전망을 하고 네. 가야 수익률이 나온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정기 예적금 만기라는 게 연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네. 그런 기준에 따지면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 단위 계획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거두고 단타로 빠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망상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그게 왜냐면 도박 심리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체크해 보면 인간이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나이라잖아요. 1위가 마약, 2위가 도박이에요. 네, 이 도파민이 이게 터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여성분들 그랜마가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랜마 그거는 버핏들이 하는. 네. 그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건 투자죠. 왜냐면 적정 수익률을 보고 자기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묻어놓고. 근데 도박은 갬블링, 시시때때로 내가 수익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사실 그거를 뭐 도박 성향이 강하다고는 분석까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젊은 시절에 이게 도박 성향이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혈기왕성할 때. 그래서 주식도 단타가 그 도박 성향 때문에 20대 남성이 많이 한다.
뭐 이런 연관관계도 있긴 해요. 제가 뭐 확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믿고 6개월이나 1년이든 간에 뭔가 진득하게 투자하시기를 권하면서 다음 주제로 한의사가 도박장에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한 방이다. 아유 진짜 이게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야 정말 네. 깨알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의미가 하나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셨고 네. 아까 유영화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유영아 해주셨는데 의원이야말로 진짜 한 방이에요. 계속 투자했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아, 게다가 이번에 네. 국회 정무위원회 네.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뭘 하나 봤더니 아까 보여주신 대로 네. 고릴라 그림을 그렸는데 도대체 왜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씨는?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미안합니다 하는데, 야 이것도 사실은 챗GPT가 복원을 한 거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상황인데 저도 너무 도무지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유영화 의원이 왜 고릴라 답답해서. 그림을 그렸을까? 그랬더니 그 답안지를 몇 개로 이제 오.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집중력 분산 또는 지루함 해소. 두 번째 풍자적 메시지 가능성. 세 번째 자기과시 또는 이목 분산.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 다섯 번째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는 선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이정주 기자는 어떤 설명이 제일 정합성 있다고 보십니까? 우연의 그거 같은데요, 다섯 번째. 우연의 결과. 네. 아니 그 유영원이 이 그림 말고도 이현승 의원 그 노트북에 보면 네. 뭐 고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시고. 근데 전 놀랐던 게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아, 잘 그래요. 근데 왜 본인의 정치 인생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죠? 아 그래도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아니 물론 결과론적으로 고버스 신박 고버스로 된 거예요. 이제 코인 대박 마지막에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강 갈 뻔했어요. 거의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배팅은 이제 윤석열하게 한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제 파트하겠다. 박근혜가 지지 연설 할 테니까 윤석열이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한 자리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남들이 다 보고 언론의 카메라가 계속 플래시가 터지는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봐도 컴퓨터 보면서 그림 베껴 그리면 자기가 주목받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는 뭐 바보도 아닙니다. 바보란 표현도 과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전에 국정감사하면 노회찬 의원이 신문지 깔고 이게 교도소에는 이 정도밖에 그쵸, 안 그쵸. 된다. 뭐 인권을 얘기한다든지. 옛날 김진태 지사가 의원할 때 그 벵골 고양이를 맞아요. 들고 나가지고 동물학대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지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아니 기자들의 평가는 좀 네. 어떤 거예요? 이 상황을 보는. 그냥 뭐 노관심이죠 사실은. 네. 사실 유영은 죄송하긴 한데 당에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뭐 의사결정 아, 과정에. 그러니까 이런 고릴라를 장동혁이 그렸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그리면 여러 가지 설이 나오죠. 이거는 고릴라를 왜 그랬을까? 예전에 그 동물 그 점술학자에 의하면 한동훈이 네. 뭐 원숭이 상인이 진돗개 상인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한동훈을 겨냥한 선전포고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유영원 의원 죄송한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기본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영아의 그림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한 거였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흰색 옷을 입은 사람 3명, 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3명이서 네. 같은 색 옷을 입은 사람끼리만 네. 농구공을 패스하는 놀이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한 횟수를 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세라고 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이렇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물체나 사람이나 사물을 본 적이 없느냐고 다른. 네. 그럼 대부분 다 이제 거기 집중하는 사람들 반 이상은 보면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하는데 그런 공을 주고받는 와중에 보면 자세히 돌려서 다시 보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가슴을 치는 행위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행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중요한 징표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고경 기자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만하십시오. 장동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중력 이면에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굳이 선회를 하면 네. 국정감사장이라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정쟁의 장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고릴라를 그리면서 그걸 누가 알아보나 몰라보나 집중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면에 놓치는 나의 장면이 있나 없나를 혹시 테스트한 게 아니냐라는 관종 이런 분석도 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아, 때문에 꿈보다 해몽인 것 같은데요. 너무 해몽이었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드는 거고. 그럴듯합니다. 분석 좋아요. 그럴듯하죠. 네. 차라리 이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했다고 이제 만약에 유영아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격조 높은 분으로 네. 철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분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전혀 동의 못하는 표정이네요. 아, 우리 그러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펜을 세웠습니다. 친박은 역시 예술을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이모저모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이제 KBO 우리가 이제 한국 시리즈 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그 치열한 접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 한국 시리즈 1차전 VIP 초청자 중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이거 진짜. 근데 이제 스포츠랑 정치를 뭐 떼봐야 된다 이런 말해도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이제 KBO 총재했다고 이제 뭐 변명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지금 다시 한 7년 만이죠. 이제 탄핵이 박근혜 탄핵 끝나고 다 정리되고 김기춘 나중에 뭐 무죄 받았다고 본인은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 핵심 실세로서 수많은 이권에 관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이 잔상이 있는데 김기춘이 또 VIP석에 한국 대우까지 받으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정무 감각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걸 기계적으로 총재들을 VIP 세운다? 아, 문제 있죠, 사실. 아니 왜냐면은 과거에 KBO 총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특정인을 짚어가지고 정부 지원까지 배제를 했고 실제로 이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부른다는 건 KBO 차원에서 뭔가 좀 숙고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 이글스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춘 때문에 진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김기춘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돌부처도 화 많이 났거든요 지금.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등장하는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간 그런 그 한국 야구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면모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이 총재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 별로 조예가 깊지 않은 낙하산들이 또 KBO 총재를 많이 할 때였잖아요. 그죠. 95년, 6년 이럴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뭐 씨름 연맹, 그럼 정치인들이 많이 한 게 있었거든요. 씨름 연맹 회장, 야구, 축협 이런 식으로. 축협은 조금 달라도 나머지 협회들은 거의 다 정치인들이 낙하산 많이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민정부 된 다음에도 약간 그 전에 권위주의 정권 때 약간의 그 타협점으로 나눠준 것도 많았어요. 근데 김기춘 총재가 저는 몸이 좋으면 유럽바에 시구로 하시지 나와서. 예, 공이 이제 18m 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KBO라는 데가 얼마나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김기춘 그 실장이 KBO 총재를 했던 때는 네. 95년부터 96년까지 했거든요. 와. 그때가 어느 정부 때입니까? 95년이면? 이상민 씨? 95년. 네. 제가 2살 때거든요. 그렇게 몰랐네. 김영삼 정부 네, YS 때잖아요. 때. 이게 YS 어떻게 때. 되는 거냐면은 네네네. 김기춘 전 실장이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도 하고 네. 법무부 장관도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92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 복국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원 복국이라는 음식점에서 네. 김기춘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경찰, 뭐 국세청, 뭐 이런 등등의 부산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그렇죠. 뭐였냐면 거기서 당시 나왔죠. 삼자구도였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김영삼을 지지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큰 어떻게 보면 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네. 그런 다음에 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KBO 총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는 경남고 선후배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KBO 총재가 된 것은 철저하게 권력자한테 어떻게 보면 부역해서 된 꼴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자랑이라고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그 쉽게 한국 시리즈란 중요한 장면에 VIP석에 앉혀가지고 야구를 보여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는 몰지각적인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사실 그 정치 아래로 놓고 있죠. 그리고 사실 스포츠 프로야구의 탄생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활 스포츠로 나오면서 시민들이 좋아하게 됐고 네. 스포츠 자체는 죄가 없거든요. 네. 근데 민주화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의 유산이나 어떤 잔재는 끊어낼 필요가 있죠. 김기춘이 그래서 KBO에 뭐 기부라도 했나요? 뭐 하면 얼마나 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먼저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무슨 기여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억이 나지 야구사에.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네. KBO 총재를 그만두고 다음 간대가 네. 야인으로 도화한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이 됐어요. 바로요. 아니 그러니까 와. 그 이후에 그 행보가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 그렇게 고초를 겪고도 정권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갔다가 네. 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그런 역사적 맥락을 만약에 허구현 총재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기춘을 버젓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경기 보여주는 게 좋은 자리에서 정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아, 누가 왔다고요?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여보, 색소폰으로 막으세요. 황교안이었습니다.